안녕하십니까. 조재팔입니다. 자, 오늘은 한 사건 번호에 물건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지적도를 펴놓고 살펴보면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자, 이 물건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.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.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물건, 3번 물건이 팔렸죠? 39억 1670만 7080원짜리가 49% 19억 3100만원에 팔렸습니다. 평수가 건물은 무시하고 토지만 봤을 때 2356평, 평당 80만원 넘게 팔렸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른 거는 굉장히, 요거는 뭐 위치가 좀 다른 데고, 요 27%, 22% 싸게 팔렸죠. 이 여러 개 물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. 감정평가를 할 때 도로가 접하는, 요 토지는 도로가 접합니다. 도로가 접하고 요 토지들은 도로가 접하지 않아요. 이럴 경우 감정은 도로 접하는 걸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. 경매를 일괄로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도로 접하는 부분이 물건이 따로 경매 진행하고 도로 접하지 않는 부분은 또 따로 진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일단은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어떤 땅을 받았냐 하면 지적도가 지금 합병이 돼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. 그래서 옛날 제가 여기 보시면 토지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. 19억 3천만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 빨간 줄을 경계로 요렇게 요 부분을 19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고 제가 요 파란색, 하늘색 부분을 제가 낙찰받았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이 19억 3천에 낙찰받은 요걸 먼저 낙찰받고 그러면 요 뒤에 부분이 다 맹지가 되죠. 맹지가 되면 유차를 시켜서 나중에 싸게 낙찰받을 생각을 가지고 요 앞부분만 낙찰을 받은 거예요. 요 도면을 자세히 보면 요 동그란 도나스 같은 거 있죠? 요게 굉장히 중요한 토지예요. 요 토지하고 산 34의 1, 요 임야,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경매를 진행하면서 요거 통째로 진행하고 요거 한 필지, 두 필지, 요 세 필지 요거를 또 진행하고 요거 따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이 19억 3천에 낙찰을 받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 도나스 같이 생긴 요 토지와 산 34의 1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328하고 14번지는 진입할 길이 없죠. 그럼 도나스 땅 요거를 낙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요거는 요거와 같이 붙어서 나왔어요. 사이. 요건 별 의미가 없고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토지는 산 34의 1 토지와 산 35의 1 토지 요 도나스가 생긴 요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낙찰받게 됩니다. 보시면 요거는 요것이 산 34의 1 보시면 자 봅시다. 산 34의 1 34의 2 그리고 35의 1 요 토지가 요거란 얘기 34의 1 35의 1 34의 2 그러니까 34의 2는 별 의미가 없고 또 34의 1 토지와 35의 1 토지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보시면 요거는 뭐 다른 사람 토지고 요 두 개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328 14번지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낙찰받으면 이 뒤에 건 더 싸게 살 수 있다. 그런 답이 나오죠. 요거를 낙찰받으면 요 뒤에 땅은 또 유찰된다. 해서 제가 이 34의 1, 34의 2, 35의 1 이 토지를 낙찰받게 됩니다. 1억 7,538만 원. 굉장히 저렴하죠. 그러니까 6억 4,900이 감정되었던 거예요.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하면 도로가 접하는 땅을 19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이 토지는 현재 맹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도로만 접하게 된다면 19억 3천만 원에 낙찰받은 그 사람이 이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똑같은 토지가 되죠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경험을 했어요. 제가 낙찰을 받고 요 2등 한 사람이 19억 3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었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 토지를 낙찰받았으니 제가 언제 낙찰받았냐면 12월 19일 낙찰받았어요. 12월 19일 날 요 328 14번지 요건 당연히 유찰됐겠죠. 그러니까 12월 19일 날
328번지와 14번지는 당연히 유찰이 됐죠. 12월 19일 날. 여기 보면 12월 19일 날 유찰이 되었고,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다시 8,700만 원이 진행합니다. 아무도 안 사겠죠, 그때는. 제가 앞에 모가지를 잡고 있으니 입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21%에 9,058만 원 낙찰 받게 됩니다. 굉장히 저렴하게 사죠. 또 14번지 있었죠. 14번지 역시 12월 달에는 유찰이 되었고, 14번지 역시 12월에는 유찰이 되었고, 1월 30일 날 23%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. 7,558만 원. 지금 23%의 낙찰을 받았지만 이 토지가 만약 도로가 접한다면 그 당시 이 근처 시세는 평당 150만 원이었어요. 지금 이 물건은 도로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란 얘기예요. 그러나 만약에 이 19억 3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제가 낙찰받은 토지를 낙찰을 받았다면 그 토지 역시 도로가 접하는 토지가 되는 거죠. 도로 접하는 토지는 49%의 낙찰받죠.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전부 다 샀다면 굉장히 싸게 평당 단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. 제가 낙찰받은 세 개 물건은 대략 3억 4천, 3억 5천 선에 낙찰받았어요. 평당 단가로 따져보니까 평당 22만 9천 원, 뭐 25만 원이 채 안 돼요. 근데 이 사람은 요 19억 3천에 낙찰받은 사람은 평당 80만 원이 넘게 낙찰됐어요. 만약 이 사람이 제 토지를 매입한다면 이득이죠. 이분은 도로 접하는 땅을 평당 80만 원 넘는 금액에 낙찰받았고, 저는 평당 20만 원 선에 낙찰받았으니 40만 원에 사더라도 이득 아니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건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나왔을 때 간혹 맹지가 되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. 그 토지는 굉장히 싸게 떨어집니다. 물론 이 사람도 19억 3,100만 원 낙찰받은 사람이 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. 도로 접하는 땅은 높은 금액에 낙찰받고, 그리고 뒤에 토지를 싸게 낙찰받아서 전체 평당 단가를 낮추는 작전으로 갔는데 그걸 제가 중간에 낙찰받아 버린 거예요. 결국은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이 사람이 2,200여 평을 가지고 있고, 제가 이제 하늘색 부분 있죠. 하늘색 부분은 제가 1,500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저는 평당 22만 9천 원에 낙찰받았잖아요. 뭐 개발, 뭐 건축 이런 행위 안 하고 그냥 뭐 과수원으로서도 이만한 값어치는 있습니다. 여기 서희천 IC가 바로 여기 있어요. 굉장히 좋죠. 그리고 낙찰을 받고 이 토지를 이 사람이 입찰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한번 접촉을 해봤어요. 이 땅을 살 생각이 없느냐. 그때 뭐 기분 나쁘다 이거 기분 나빠서 안 사겠다. 그럼 사지 마라. 안 사겠다는 사람 억지로 사라고 안 그럽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. 도로개설 추진 현황 이렇게 해서 위치도 하고 사업 개요 이렇게 쭉 있어요.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 도로를 안 주겠다면 내가 따로 도로를 내겠다 이겁니다. 그래서 제가 낙찰 부분에 하늘색 부분이죠. 이 사람이 길을 안 주니 요 옆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도로를 매입하겠다 이거예요. 분할을 해달라. 요 맨 앞에 토지 요거만 확보하면 되겠죠. 요 앞에만 확보하면 그럼 뒤에 토지도 맹지죠. 맹지 사람들은 동의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. 앞에 토지 이렇게 내가 도로로 제공해 줄 테니 당신 좀 제공해라. 또 뒤에 토지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필지가 한 개, 두 개, 세 개 필지밖에 없어요. 요 사람에게서 도로만 제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뒤에 거는 그냥 일사천리 진행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.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. 이 도로 부분은 시세보다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왜냐하면 제가 만약 도로만 개설하면 이 땅은 평당 150만 원, 200만 원 하는 거예요. 지금은 뭐 200만 원 더 하겠죠. 그리고 설사 당장 안 팔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가지 않겠느냐. 그렇지 않겠어요? 뭐 이 땅이 그 당시나 평당은 150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0, 300이 돼봐요. 이 땅 사면 이 땅도 300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러면 내가 뭐 300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땅이 나중에 평당 한 300이 간다면 100만 원에 가져가라 그러면 안 가져가겠느냐 이겁니다. 그렇죠? 힘겨루기예요. 힘겨루기. 그리고 한 몇 년이 흘렀어요. 몇 년 흘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.
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에요. 개인. 똠방이라 그러죠. 동네에서 중개업 허가 없이 그냥 소개하고 뭐 그런 부류의 사람을 똠방이라 합니다. 똠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뭐 팔지 않겠느냐. 그래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뭐 얼버무려요. 그래서 뭐 팔겠다.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만났더니 얘기를 해요.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묘가 하나 있어요. 14번지에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. 보시면 여기 14번지를 보시면 600평, 611평인데 요 분묘가 있죠. 분묘가 이렇게 있어요. 두 개가 있어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설봉산 자락입니다. 설봉산 자락. 그래서 이걸 왜 살려고 하느냐 묘도 있고 한데 물어보니 뭐 얘기를 길게 해요. 자기 어머니가 설봉산 자락에 그렇게 묻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.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말하기를 설봉산 자락에 묻히고 싶다.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한다 그래요.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뭐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가 설봉산 자락에 묻히고 싶다.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. 또 효심이 참 지극하다.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그러면 뭐 이 땅을 왜 다 살려고 하느냐? 그랬더니 대답이 시원찮아요. 어머니가 그럼 그 땅만 팔겠느냐? 또 그래요. 그래서 아니다. 다 팔아야 한다. 그랬더니 계속 어머니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해대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.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차마 비싸게는 못 받겠고 낙찰받은 금액에 차비만 약간 얹어서 경비 조금 얹어서 팔게 됩니다. 정말 경비만 받았습니다. 경비만. 그리고 팔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. 까맣게. 참고로 연로 도로내면 간단하죠. 연로. 이 사람은 동의를 해주겠다. 이 토지 소유자는 만났더니 다니는데 상관없다. 다니시라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개인적 용도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용도로는 다닐 수 있어도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요 도로로 분할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여기 도로 점용 허가를 못 받아요. 요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 영향권 내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못 받습니다. 교차로 영향권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교차로에서는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는 도로를 못 내고 요쪽은 교차로 영향권 밖이란 얘기예요. 그래서 도로를 이쪽으로 개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. 당연히 얘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면 이렇게 했겠죠. 사람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. 사람 다니는 데는 여기로 다니면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나중에 이걸 건축 행위를 한다든가 뭐를 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도로를 내야 된다. 그런 말씀입니다.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.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변했나 한번 지도를 봤어요. 지도를 보니 요거죠. 합병이 다 돼버려서 합병이. 전에 제가 낙찰받은 토지는 요쪽 부분이었죠. 근데 여기 다 합병이 됐어요. 합병이 돼서 한 필지로 돼버렸어요. 그래서 위성지도를 한번 보면 더 이진이라는 무슨 문화센터 이런 게 생겨버렸어요. 제가 낙찰받은 땅이 요 부분이었죠. 요 부분. 그 로드뷰를 이렇게 보니 또 이천 사는 사람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가 무슨 이천의 무슨 데이트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됐대요.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. 들어가 봤더니 대단해요. 땅 널찍하게 건물도 짓고.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는 자기 엄마가 설봉산 자락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냥 싸게 효심이 지극하다 싶어서 싸게 줬는데 이런 걸 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죠. 참 경매를 하면서 그 말에 속아서 또 그냥 그저 비스무리하게 주고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그러나 이미 팔아먹은 거 후회해봤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고.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건의 물건 번호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. 도로가 접하는 부분과 접하지 않는 부분을 감정할 때는 같이 감정했는데 분리해서 팔 때가 있다는 거예요. 그때는
앞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뒷부분을 싸게 낙찰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때 저렴하게 떨어지면 그걸 사란 얘기예요. 그럼 앞부분 땅 주인은 결국은 뒷땅을 사게 된다. 안 살 이유가 없어요. 왜냐하면 사람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. 내가 앞땅이 평당 100만 원이고 뒷땅이 평당 내가 20에 샀다면 40에 사도 남는 거 아니냐. 나도 남고 뒷땅 주인도 남고 앞땅 주인도 남고 그렇잖아요. 돈으로 움직인다니까 사람이.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땅이 지금 현재 시세가 500이에요. 뒷땅은 50만 원이에요. 그럼 100만 원에 안 사겠느냐 이지. 당연히 사죠. 200만 원에도 사야 됩니다. 서로가 이득이란 얘기예요. 그러니 맹지라 하더라도 가격만 싸다면 입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건의 물건 번호를 달리해서 여러 필지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지적도를 한번 펴보고 앞땅을 낙찰받아서 뒷땅을 싸게 사든지 아니면 앞땅을 못 샀으면 뒷땅을 아주 저렴하게 사서 앞땅 주인에게 팔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앞땅 주인이 손바뀜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팔아먹으면 된다. 이런 식으로 하는 투자 방법도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